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노인 입금과 노인 학대. 자, 이번 시간에는 노인 학대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학대의 개념과 발생 원인. 노인 학대의 발생 원인을 인구 사회학적, 그리고 노인의 건강, 경제, 심리적 기능, 그리고 가족 상황적, 사회 관계망,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노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요인으로는 노인 자신의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상태에 따라서 학대 발생의 원인이 달라진다. 그리고 노인의 건강이 나쁘거나 일상생활에 의존성이 높을수록 의존성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들이나 주위 환경으로부터 학대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가족과의 동거 여부, 부양자의 특성, 자녀와의 관계에 따라서도 학대의 발생 원인이 달라지겠죠, 쌤이. 가족과 아무래도 동거를 같이 하며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을 가능성도 높고, 부양자의 특성, 만약에 아들이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 아들이 술 먹고 오면 부모님을 학대하면 안 되겠지만, 술 드시면 술버릇으로 어머니를 학대할 수도 있다. 자녀와의 관계가 나쁘면 그 자녀가 또 부모님을 학대할 수도 있겠죠. 노인과 부양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경우 노인 학대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예를 들면 아들하고 아버지가 저 아무도 없는 저 시골 골짜기에 둘이만 산다. 옆에서 아무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면 아들이 그러면 안 되지만 아버지를 학대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말리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함부로 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만요. 사회 서비스 체계의 인지 및 이용, 노인 차별주의, 가족주의 같은 사회 문화적 요인이 노인 학대 발생의 원인이 된다. 자, 가족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걸 알면서도 부끄러우니까 아버지가 혹시나 잡혀갈까봐 자기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때리는 걸 알면서도 경찰서에 신고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때리는데도 그걸 지켜보면 본다는 거죠. 강한 가족주의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더 강도를 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노인 학대 발생의 요인에는 인구 사회학적, 노인의 건강, 경제, 심리적, 가족 상황적, 사회 관계망, 사회 문화적 요인이 있다. 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해 노인 자 봅시다. 피해는 선생님이 여성 노인보다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이 더 많다. 왜 여성 노인이 더 많겠습니까? 아무래도 약하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답니다. 왜? 말로서 하는 상처,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있잖아요. 배우자의 학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인 학대의 발생 장소는 가정이 많답니다. 가정이. 생활시설, 이용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는 비교적 적다. 그런데 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활 이용시설에서 정말 학대가 적을까요? 어떻게 보면 신고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서 학대, 신고, 업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 방임, 경제적 학대, 자기 방임 순이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학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뭐냐?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다. 몸에다가 직접 뭘 가하는 거죠. 그림에서 보시듯이 직접적으로 때린다든지 일하기 싫은데 일을 시킨다든지 약물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네, 말로써 마음의 상처를 준다. 몸에 상처는 나지 않지만 마음의 상처가 나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죠.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생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알몸으로 목욕을 시키거나 커튼을 치지 않고 기저귀를 가르는 이런 행위도 생리 성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갈 때도 우리는 커튼을 치거나 문을 닫아놓고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다. 생이 양육을 하기로, 양육이라보다는 어르신을 모시기로 하기로 해놓고는 재산을 받고는 요양원에 입소를 시켜놓고
이민을 가버리는 이런 것도 경제적 학대다. 네. 자, 6위에 들어가겠네, 6위. 네,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그런 건 6위에 들어가죠. 자, 경제적 학대. 그래서 경제적 학대는 명의를 변경해버린다든지, 예, 유언장을 위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적 학대에 들어갑니다. 방임, 노인의 의식 및 의료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치하는 거죠. 아픈데 병원에 안 데리고 가죠. 여기 보세요.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예, 고개 탁 돌려버리죠. 이게 방임이다. 예, 그래서 신체적 학대와 방임이 좀 헷갈리거든요. 나중에 제가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위,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다. 자, 요양원 입소시켜 놓고는 빠이빠이 하면서 가버리죠. 그래서 6위는 약간 버리는 의미죠. 예, 요렇게 그림을 보시고 6위는 병원에 두고 가버린다. 나중에 또 6위 그림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요. 산에 두고 가버리는 약간 유기견 이런 걸 기억하시면. 자, 신체적 학대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자, 폭행, 출입 통제, 몸을 못 나가게 하죠. 신체적으로 뭘 하는 거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거다. 집 밖으로 끌어내거나 쫓아낸다.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는 거다.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험하는 거다. 자, 막 때리려고 하죠. 근데 정서적인 학대의 위협, 협박의 의미, 이거는 뭔가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건 정서적 학대예요. 신체적 학대는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적 해를 가져오는 위험을 하는 거다. 그래서 신체적 학대는 몸을 못 나가게 하는 건데요. 정서적 학대는 뭐냐면 몸을 못 나가게 하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체적 학대는 외출을 못 나가게 한다. 근데 정서적 학대는 뭐냐면요. 면회를 못 가게 한다. 면회를 못 가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대상자를 못 만나니까 마음이 서럽고 서글프고 보고 싶은 마음에 보고 싶은 걸 못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면회를 못 가게 한다. 이건 정서적 학대란 말이에요. 자, 신체적 학대는 뭐냐? 물리적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다. 노인을 폭행한다. 제한된 공간에 감금하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신체의 위험한 행위로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자, 노인을 폭행하는 것은 밀치거나 넘어뜨리거나 발로 찬다. 칼, 흉기, 물건 등으로 상해를 입힌다. 집 밖으로 끌어내거나 쫓아낸다. 제한된 공간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집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을 통제한다. 침대 등에 끈을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끈이나 수갑 등으로 손이나 발목, 신체를 묶어둔다. 칼이나 가위 등 흉기로 위협하거나 협박한다. 물건을 던지거나 파손하는 등의 행위로 위협한다. 자, 선생님 여기 보세요.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가스, 난방, 전기, 수도, 밥통, 냉장고, 식사, 음료로부터 단절시킨다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키워드는 단절입니다.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로부터 단절시킨다. 그러니까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근데 여기서 단절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적 학대에서 키워드는 단절입니다. 그리고 약물을 사용하여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한다.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투입한다는 거죠. 특히 수면제나 안정제 같은 거. 이런 것도 신체적 학대다.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시킨다.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킨다는 거죠. 하면 안 되죠.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하여 노동을 강요한다.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에서 일을 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도 신체적 학대. 자, 정서적 학대는 뭐냐? 비난, 모욕, 위협을 하거나 협박을 하면서 무시를 한다. 사회활동, 종교활동을 방해하고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시설을 보내겠다고 협박을 한다. 거취결정의 배제, 본인이 거취결정을 할 수 있는 못하도록 한다.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를 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롭다는 거죠. 외롭다. 정서적으로 서글프다, 외롭다. 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요거는 몸에 표가 나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비언어적인 행위로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죠.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하고 사회적 관계를 방해하고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의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소외를 시키는 거죠. 자, 보세요. 쳐다보지 않고 무시합니다.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서럽겠어요.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타 식구들과 별도로 하는 게 음식을 따로 먹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서럽겠어요. 친구, 친지와의 연락이나 방문을 싫어하거나 방해한다는 거죠. 사람을 못 만나게 한다는 거죠. 비방, 모욕, 위협, 협박 등으로 타인이 노인과 관계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 사회활동, 종교활동,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죽이겠다. 시설을 보낸다. 집에서 나가라고 협박을 한다. 요구를 무시하고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이나 위협,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창피를 주며 비웃거나 조소가 뭐예요, 선생님? 쪼갠다는 말이죠. 이상한 웃음을 짓고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취급한다. 얼마나 서럽겠어요. 소지분 처분이나 거치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한다. 무시한다는 소리죠. 지방 경조선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선생님 한마디로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얼마나 서럽겠어요. 자, 성적 학대. 선생님 그림에서 보세요. 알몸으로 모욕시키는데 사람들이 보게 한단 말이에요. 커튼을 쳐야 됩니다. 성폭력, 네, 성적 수치심, 강제적 성관계, 신체 일부를 만진다. 사람들이 봐도 성적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교체한다. 사람들이 보고 있어도 알몸을 모욕시킨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성적 학대에 들어가. 경제적 학대. 방임과 구분을 해야 되죠. 허락 없이 인출을 한다. 돈을 상속 후에 부양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 경제적 학대죠. 선생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유기가 아니고 경제적 학대죠.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속 후에 부양하지 않는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제적 학대. 노인의 동의 없이 재산을 착취하거나 노동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 자, 소득,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란다.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봅시다.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공적 부조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이게 뭐냐면 선생님, 기초생활연금이라든지 왜 교통연금 이런 거 들어오는 걸 본인 통장으로 해가지고 요즘 이건 절대 못하게 돼 있죠. 선생님 요즘에는 무조건 본인 통장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기준한 물건을 빼앗거나 파기하는 등의 피해를 준다.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동의 없이 명의로 사용하거나 명의 변경한다. 수표, 기타 금융, 법정 서류에 서명을 날조한다. 노인의 신원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 명의 도용한다는 거죠. 노인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거나 은행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의 강압이나 허위로 서명을 작성하거나 변조한다. 노인 부양의 전제로 재산 증여받은 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선생님 이거 꼭 기억하세요.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선생님 이것도 경제적 학대에 들어가네요.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재산 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노인 명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한다. 수표, 기타 금융, 법적 서류의 서명을 강요한다는 것도 강요하거나 임의 도용하고 그 명의 변경하고 날조하고 이런 것들 무조건 경제적 학대에 들어갑니다. 자, 방임 볼게요. 방임은 방치죠. 보세요. 의식주 경제적 의료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다. 먹을 게 없다. 방치. 식사, 목욕 힘든 노인은 방치. 간병, 소울, 생활비를 주지 않아. 세금, 각종 요금 납부를 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전기 수도가 끊겨. 용돈, 종교활동비, 경족사비를 주지 않아요. 선생님 방임은 아예 방치고요. 선생님 아까 전에 신체적 학대는 선생님 단절. 그래서 약간 방임은 대상자 거주지 안에서 집 안에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포기하여 노인이 어식주미,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다.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한번 볼까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식사, 배변, 개인위생, 환경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다.
치매 등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은 홀로 거주하게 한다.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부적절한 주거 공간 등에 거주하도록 한다. 컨테이너 같은데. 생활비, 세금, 각종 공과금, 용돈, 종교활동비, 경조사비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편리,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등 필요한 보호장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필요한 의료비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 방해하거나 소홀히 한다.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 그래서 욕창이 생기고요. 악취가 나고 염증이 생기죠. 선생님 방임은 다시 보면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인에게 의식주나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환자를 방치하고 경제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해요. 필요한 보장구, 편리,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힐체를 제공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 방해, 소홀히 하는 것이에요. 아예 방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임과 신체적 학대를 비교해 보면요. 방임은 세금이나 각종 요금을 아예 내지 않아요. 근데 신체적 학대는 가스, 난방, 전기, 수도를 단절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방임은 아예 수도, 전기가 끊기는 거고요. 아예 그냥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거고요. 신체적 학대는 이 끊는다는 소리는 자기 집에 있잖아요. 전기, 수도가 들어와요. 근데 이 어르신이 계시는 방에만 전기를 넣지 않는 거예요.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에만 난방을 넣지 않는 거예요. 치사죠. 그리고 병원에는 갔다 와요. 방임은 아예 병원도 안 가요. 근데 신체적 학대는 병원은 가요. 근데 약을 안 줘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방임은 아예 아예 방치. 신체적 학대는요. 단절. 뭔가 하는데 그 사람한테 아예 그걸 제공하지 않는 단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단절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방임 스스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약 복용 치료 거부 스스로 의식주 행위를 거부해요. 이건 잘못하면 자살. 그래서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행위를 포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해서 생명이 위협해요.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및 약 복용, 치료 행위를 거부하는 거죠. 생존을 필요한 의식주 치료, 돌봄 등을 거부하여 생명이 위협할 수 있어요.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하죠. 노인이 자살을 시도하게. 그래서 자기 방임은 노인 스스로가 본인을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도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약 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하는 겁니다. 네,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해서 생명이 위협받는다. 주로 보면 배우자가 사망을 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자기 방임을 할 수도 있어요. 6이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거다. 보세요. 나도 가버린다. 옛날 고려장이죠. 연락 두절, 입소 왕래하지 않는다. 낙선 장소에 버린다. 배의 노인을 발견했는데 이 부양 의무자가 아니다. 경찰이 누구니 이분이 어머니 아니십니까? 아유, 내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6이다.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한다. 가출하고 둬버리는 거죠. 배회하는 남자를. 배회하는 노인을 나가라고 문을 입으로 열어두고는 나가라고 기다리는 것도 6이다. 예전에 이런 게 시험에. 대상자가 거주지 밖에 방치하는 거예요. 방임은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6위는 밖에서.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기나 방치하는 거다.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하지 않는다.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배회하게 한다. 낯선 장소에 버린다. 배회하는 노인을 발견했을 때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한다. 시설에서 월별 입소 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게 특별한 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도 6이다. 그래서 선생이 요양원에서 입소 비용을 안 냈다고 해서 그 노인을 내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퇴소시키면 안 된다. 사례,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에게 의도적으로 출입구 의문을 열어놓는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왔다는 거예요. 6이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다.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하지 않는다. 시설병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낯선 장소에 버린다. 자, 제가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6위는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의 가출, 배회, 이것도 6이고 방임은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들게 한다. 이게 방임이다. 자, 6위와 방임을 구분해 봤어요. 그러면 이 노인을 학대받는 노인 어디에 신고해야 되냐? 자, 노인 학대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된다. 학대 사례 신고 접수를 해야 된다. 장기 요양기관의 모든 직원은 신고 의무자다.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벌금을 낸다. 이 노인분들은 어디에? 학대 피해 노인 정령 쉼터에서 쉴 수 있다. 자, 다음에 시설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는 우리 애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늘려도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 나를 갈스라니 거지.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답은 몇 번일까요? 5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선생님이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면 아마 제 생각에는 낙상, 보호대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2번 충분한 정보를 받을 권리는 안내 책자, 온라인. 들어갈 때 입수할 때 충분한 설명을 받아야 되겠죠.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개인 사물함 이런 것들. 사생활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는 휴대폰, 사진, 맞죠? 사전 동의 이런 거 해야 되겠죠. 키워드가. 자, 다음 사례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자의 권리는 대상자는 평소에 온돌에서 생활해 왔는데 시설에 입소한 후 침대 생활을 해야 해서 잠이 쉽게 들지 않고 떨어질까봐 불안해한다. 1번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2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5번이죠. 선생님 5번 1번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자, 키워드는 뭐다? 휴대폰, 사진, 그리고 개인 동의 이런 거죠. 신체 구속. 자, 말씀드렸듯이 낙사, 보호대, 충분한 정보는 온라인, 아까 말했듯이 안내 책자, 차별 및 노인 학대는 간시. 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노인이 포함된 시설 대상자의 기본 권리는 개인의 선호와 건강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식단을 제공한다. 잔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번 진료폰 서비스를 받을 권리, 2번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번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답은 몇 번일까요? 선생님 1번이죠. 개별화된 식단, 재활 프로그램, 1번 진료폰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다음 사례의 시술 대상자의 권리 중 어떤 것에 위배되는가? 대상자. 매트리스가 푹 꺼져서 허리도 아프고 잠도 안 와. 요양보호사.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모두 같은 매트리스 사용하고 계시니 그냥 쓰세요.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3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5번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번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답은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침해받을 권리는 시설장, 대상자 가져온 짐을 보면서 전화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에서는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차별 및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4번 5번입니다.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죠. 해야죠. 네.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다른 대상자에게 맞은 사실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게 폭언을 하였다.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 3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5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자,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 등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시설장에게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번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답은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왜? 비상벨은 안전과 관련이 있죠. 다음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 사전 동의 없이 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함, 2번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답은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노인 학대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학대 예방 교육은 개별 교육으로 진행한다. 2번 장기요양 기간의 모든 직원은 신고 의무자이다. 3번 학대를 발견한 즉시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한다. 3번 학대 피해 노인은 요양보호사의 집에서 일시 보호한다. 5번 신고 의무 불이행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답은 2번이죠. 자, 학대 예방 교육은 단체로 하죠. 자, 1년에 한 번 의무교육이죠. 장기요양 기간의 모든 직원은 신고 의무자이다. 여기죠. 학대를 발견한 즉시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죠. 그리고 학대 피해 노인은 학대 피해 노인 정육쉼터에서 쉽니다. 자, 신고 의무 불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되는 학대 유형은 대상자의 아들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몰래 인출해 가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목격하였다. 1번 유기, 2번 자기방해, 3번 경제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신체적 학대, 3번 경제적 학대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요인 학대 유형은 침해 대상자가 감기 증세로 몸져 누워 있었지만 보호자는 돈이 없다며 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 1번 방임, 2번 유기, 3번 신체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다 몇 번일까요? 데려가지 않고 며칠 동안 집을 비웠다. 1번 방임이죠.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했다. 집 밖으로 나가기 못하게 통제했다. 생리기 정서적으로 마음을 다치진 않았죠. 1번 방임, 2번 유기, 3번 신체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답은 3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치매 증상이 심해져 대소변 실금을 하는 노모에게 시술을 보낸다. 내쫓아버린다. 라며 협박을 이삼한다. 선생님 말로써 협박을 했죠. 1번 유기, 2번 자기방해, 4번 신체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답은 몇 번일까요? 4번 정서적 학대입니다.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하는 학대 유형은 1번 유기, 2번 자기방해, 3번 정서적 학대, 4번 신체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1번 유기입니다. 학대 유형과 행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자기방해,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 2번 정서적 학대,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 3번 신체적 학대, 낯선 장소에 혼자 둔다. 4번 경제적 학대,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 5번 유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답은 4번이겠죠. 경제적 학대,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 자기 방임은 자기 스스로가 뭘 하지 않는 거잖아요. 정서적 학대는 마음을 상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 이건 유기 같고,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 낯선 장소에 혼자 둔다? 이거는 유기고, 위원장의 서명을 견조한다. 경제적 학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방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방임일 수도 있고 신체적 학대일 수도 있고, 맞죠?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 받지 못하게 한다? 아예 못하게 한다. 신체적 학대일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신체적 학대. 낯선 장소에 혼자 둔다. 이것은 유기.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 이것도 유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방임. 그래서 유언장의 서명을 변조한다. 이것이 경제적 학대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학대 피해노인 정률쉼터의 역할을 옳은 것은 1번 학대 행위자의 신분조회, 2번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심리 상담, 3번 학대 피해 노인의 후견인 지정, 4번 학대 피해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5번 학대 피해 노인 보호 업무와 관련된 법 제정. 답은 2번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심리 상담이죠.